그 4.3의 역사 진실과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또 여전히 그 시대의 희생자지만 지금까지도 이념의 굴레에 쌓여서 수계급이라는 이름으로 취급되면서 법 외자로 남기고 가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는 제대로 신원해야 되고 끌어내고 이런 존재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남았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미술 작품을 만들다기보다는 하나의 미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떨칠 수가 없어요. 작가 박경훈. 그에게 미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입니다. 봄. 바람도 순해진 연두빛 계절. 그러나 그에겐 아직 이 봄이 멀리 있습니다. 제주는 발 아래 어디든 오랜 슬픔이 흐릅니다. 지금 작가가 서 있는 이곳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4.3이 한창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던 1948년도 겨울 12월에 여기 하도리하고 종달리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신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토벌대 발각이 돼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니까 연기를 집어넣어서 질식사를 시켰던 곳이에요. 92년도에야 여기가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되었을 때 하얀 그 백골들이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리고 그게 4.3 진상규명의 일종의 촉발제로도 작용을 해가지고 4.3을 사람들로부터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또 역할을 했던 발굴이기도 했어요. 제주 지역 예술가들은 다랑쉬굴 발견 10주년을 맞아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위로의 굿을 버려 아픈 넋을 쓰다듬었습니다.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맡은 이가 바로 박경훈 작가였죠. 사삼에 있어서 상징적인 공간을 얘기하라면 이러한 그 삶을 위한 그런 피신처로서 동굴과 높은 한라산 밀림지대, 하나는 하늘 위요 하나는 땅 속인데 이 두 공간이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다 죽음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풍경의 풍광의 서사 뒤에는 그러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흔적들이 숨어 있다는 걸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한 번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3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여전히 밭을 갈고 산 아래엔 토벌대에 희생된 죽음이 묻혀 있습니다. 풍경에 가려진 아픔이 거친 목판 위에 깊고도 단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삼의 기억을 파고 새겨온 작가. 현장에서 돌아오자 다시 조각도를 잡습니다.
판화는 간단한 방식이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목판이란 게. 근데 이제 목판의 강점은 여기도 보이지만 강력한 검은 선에서 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찍히는 그런 효과가 다른 어떤 판화보다도 특성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흑백 자체로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단순하지만 힘있는 표현, 군더더기 없는 목판화의 매력이죠. 4.3이라는 어렵고도 묵직한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 그런 목판은 더없이 잘 어울리는 매체입니다. 사삼 작품만큼은 이 흑백 판화의 이 강렬한 맛과 역사성과 아날로그성이 두 개 만나면서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에 주로 요즘 사삼 작업들은 전부 이 흑백 목판화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이 처음 조각도를 손에 쥔 건 80년대 후반입니다. 4.3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예술로서 발언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힘들여 새기는 존재.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한 누군가의 한을 뼈 조각을 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무장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수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법 외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특별법에서 그들은 법 바깥의 존재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게 사실 4.3의 마지막 남은 과제 같은 거거든요. 4.3은 희생의 역사입니다. 무고한 죽음에 차별이 없어야 하는 이유죠. 이 작은 그릇은 그 가려진 삶을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사삼의 가장 집중적인 피해가 나타났던 초토화 작전 시기인데 그 초토화 작전 극성기인 49년도 1월 12일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피신에 다니던 주민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대부분 주둔됐던 곳에 수용이 됐어요. 그때 한 80여 명의 주변 마을 의기 주민과 함께 이렇게 집단 수용돼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무장대가 그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의 부대가 공격을 합니다. 이 의기국민학교를. 그런데 당시 이연대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서 50여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무장대는 패퇴당하고 공격하다가 희생된 그 무장대들은 학교 근처에 숲속에 그냥 방치돼서 몇 년이 지나도록 돼 있어 흙만 덮여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곳 이 송영이골이라고 마을에서 외진 곳인데 이곳으로 다시 모아서 집단 매장한 곳이 바로 이 송영이골 무장대 집단 매장지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방치돼 있다가 2004년에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 탁발 순례 때 처음 이곳에 와서 편마를 세우고 천도제를 지낸 이후에 이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8월 15일 날 이곳에서 매년 이 집단 매장지 벌초를 하면서 지금은 추념하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4.3 유적지 중에 하나죠. 마른 풀들만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
삶에 대항했던 그들의 자리를 작가는 작품으로 위로했습니다. 올 때마다 보면 이미 세월이 무게에 눌려서 납작해진 이 집단매당 묘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작년에 내가 개인전 할 때 작품 한 점을 한 게 송영이 꼴의 탈주라고 해서 어떤 상상력의 발로로 좀 숨을 쉬게 해주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생겨서 보름달 핀 하얀 밤에 백골들 스스로 무덤을 열어서 걸어 나오면서 그 맑은 공기를 숨쉬는 모습을 작품으로라도 좀 이루게 해주고 싶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죠. 박경훈의 작품들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어렵고 낯선 4.3을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죠. 요즘 바다 건너 관객들이 그의 작품을 찾는 이유기도 합니다. 원래 그 울산에서 초대전이 있어서 거기 작품 보낼 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이제 작가가 손을 떼면 관객의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늘상 봤던 거지만 전시 끝나고 나서 묵혀뒀더니 오늘 꺼내보는데 또 새로운 느낌도 있네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작품이 거칠고 어둡고 무겁다고.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질문 안에 있습니다. 예술은 즐겁고 흥겹고 이런 것들도 전달하지만 어둡고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도 인간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밝고 화사하고 이런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4.3을 알고 나서. 그래서 내 작품에서 어둡고 밝다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내 작품이 이게 보여질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또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읽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궁금하죠. 이곳은 4.3 행방불명자 묘역입니다. 사망 날짜도 없이 오직 이름만 적힌 차가운 비석들이 놓여 있습니다. 뼈도 못 추리고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침? 존재의 어떤 증명, 마치 그런 걸 위해서 여기 4천여 개의 이름들이 사람들한테 마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어느 형제의 뒤늦은 해후를 담아낸 작품. 억울한 옥살이 끝에 안매장된 형. 그 사연을 반세기가 지나 알게 된 한 노인의 얘기입니다.
4.3으로 헤어진 가족들. 그 슬픔의 굴레는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이 게이트죠. 그 앞에 살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뒤는 이제 상상의 부분인데, 저는 가끔 아이러니하게 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문의 반대쪽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혹시나 이렇게 기대어서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사삼은 금기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애도의 역사가 됐지만 여전히 그림자로 남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총을 들었든 칼을 들었든 어쨌든 그 항쟁에 했던 분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희생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배제가 돼 있어요, 지금. 이미 80년이 다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백골이 되고 진토가 되었을 때인데, 아직도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늘을 씌워서 그걸 차별하고 다시 분리해내는, 슬픔에도 추모에도 차별을 두는 이런 현실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삼 때 희생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백골들. 이념에 갇혀 4.3의 공식 역사에 들어오지 못한 역사의 현실을 작가는 꼬집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위폐봉안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그 애도와 차별이 존재하는, 애도의 차별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만든 작업인데, 희생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위패가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좀 우리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비석. 제주에선 4.3 백비라 부릅니다. 역사의 올바른 이름으로 불릴 4.3을 위해 발표한 작품. 백비를 세우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비석을 세우고 여기에 이름을 새겼다면 4.3 인민항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보상까지 오고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오고 했지만 누구도 4.3의 이름을 붙이는 거에는 아직도 소극적이에요. 역사학자가 해줄 것도 아니고 누가 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술가의 상상력에서라도 실현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작품을 하게 된 거죠. 제주는 4월이 오면 예술로 4.3을 기립니다. 지역 작가들의 시선으로 아픔을 돌아보는 4.3 미술제.
박경훈 작가도 아끼던 작품과 함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총을 든 경험이 딱 3번 있어요. 독립전쟁이라는 거 빼고 그게 이제 동학 농민혁명 때 화승총을 들었고, 그 다음에 4.3 때 M1총을 들었고, 5.18 때 카빈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들은 각자 다른 총이지만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무기를 들었던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가 있는 건데, 4.3은 아직도 빨갱이라는 이념의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단지 총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 희생자에서도 배척당하고 이렇게 법 외자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좀 더 나은 평화, 어떤 그런 뭐 평등 사회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요즘 말로 하면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뜻을 작가가 이런 총구의 이런 곡선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작가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됐네요. 네. 4.3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좀 이제 깊이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직관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4.3 작업을 하는 작가 입장에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적어도 애도의 차별만큼은 없애는 게 나름대로 바람입니다. 슬퍼하는데도 빨갱이다 아니다, 법에서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이런 걸 갖고 차별하는 것 자체는 너무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작업 이전에 어쨌든 그러한 현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4월이 왔지만 세상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작가의 바람처럼 애도의 차별이 사라질 때 비로소 봄이 올 수 있을까요?